네, 지구의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역사상 최고의 온도 상승을 보이면서 기후 비상사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오재호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회전축이 동쪽으로 연간 10cm 정도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구의 자전축을 바꾼다는 거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구의 회전축이 늘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는 지구 자전축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갔는데, 이것이 방향을 바꿔서 영국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네, 이 온난화의 영향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네네. 온난화가 계속 이어지면은 이 지구의 자전축도 계속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축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크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10cm씩 바뀐다고 해봐야 예를 들어서 1m 바뀌면 10년이고 10m 바뀌면 10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비해서는 큰 기후적인 영향을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 지구 자전축이 동쪽으로 점점 더 옮겨가면은 우리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위도 1도 정도 옮겨가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북극점이 자전축인데 이게 지금 위도 89도 되는 지점까지 올려가려고 하면 지금 속도로 하면 한 2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지난 2월에 이 지구 기온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1880년인가요? 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36년 만에 가장 더운 2월로 기록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이 기후 비상사태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 상태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예, 저희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기온 상승을 대개 지금까지 1850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1도 정도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엘니뇨 같이 현상이 겹치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2도로 올랐는데 0.2도 더 올라간 거니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변화 추세를 보면 한 20%가 1년 만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에 좀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네. 그래서 네네. 지난해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체결이 됐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있다는 사실은 거의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걸 얼마나 억제하느냐.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온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온난화 속도가 문제입니다. 과거에 보면 고생대 때 지금보다 더 더울 수도 있었고 더 추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은 굉장히 느리게 변했기 때문에 몇만 년에 걸쳐서 많은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데 지금같이 이런 속도로 가면 아마 지구 생태계가 적응하기 힘이 들어진다. 우리 인류를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배출하는 걸 제한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 파리 협정에서 나온 것은 그것을 매 5년마다 숙제 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그래서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세계 산업화 추세라면 이 협약의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문제는
우리가 그 기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문제입니다. 그 파리 협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규제를 하고 하는 그 세계 질서를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워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각 나라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온난화에 대한 그 혈압도 혈압이지만은 그 더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온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온난화 속도가 문제니까 네. 저희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배출을 전략함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한 생태계를 갖다가 한 축을 또 살릴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뭐 온난화 속도가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 차례 짚어주셨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환경부하고 그다음 정부 부처에서는 그 국제 협약이라든가 협약 이행을 위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그 거래제라든가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적응 대책, 다시 말씀드려서 더워지는 세상에서 우리 한국 국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대책에서는 조금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도 조언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지구 온난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진다고 하니까 여름이 굉장히 더워지는 것도 정말 피부에 와닿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아직까지 기상청에서 장기 예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작년에는 엘니뇨가 시작되면서 지구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엘니뇨가 라니냐 상태로 변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니냐 상태로 보면, 지구온난화하고 조금 상쇄하는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는 작년 수준 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름의 기온이 너무 심하게 높아지면 이 노약자들의 사망자 수가 좀 증가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름이 너무 더워지면 우리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지구 온도 상승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기후변화가 할 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사실은 세 가지만 여건이 마련되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 에너지, 식량입니다. 네. 근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이 세 가지 모두 또는 그 중에 일부가 우리한테 제공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요즘 2010년 이후에 지중해 연변에서 일어나는 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지중해 남쪽의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혁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2010년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터키 남쪽으로 해서는 IS가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북쪽으로는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이게 전부 다 IMF 상태로 가게 십사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물, 에너지,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위기한 대비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물과 에너지, 식량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미리미리 환경 보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온난화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방법이 마땅치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난화는 저는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추세를 볼 때. 다만 온난화가 되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석탄이라든가 이런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그런 산업에서 보면 청정 산업으로 산업 자체의 체계를 바꾸고 이런 노력들이 아마 지구온난화 속도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지구 온난화를 완벽하게 막진 못해도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오재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